1988년 늦가을 충청북도 제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고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실려 이리저리 날리던 어느 오후였다. 구불구불한 시골길 끝, 허름하고 오래된 벽돌 건물 앞에 5살 김하늘과 3살 김도윤, 남매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건물 벽엔 제천 보육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왔다가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종종 있었다. 하늘은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엄마는 아침에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금방 올게, 얘들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고 해는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하늘은 옷소매로 도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애써 울음을 참았다. 도윤은 계속해서 엄마를 부르며 하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하늘은 어린 동생이 더 이상 울지 않도록 꼭 껴안았고 자신도 눈물이 흐르지만 꾹 참았다. 그렇게 둘은 고아원 앞 벤치에 앉은 채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멀리선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떠들며 지나갔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모두 일상 속에 있었지만 이 남매에겐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하고 쓸쓸한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보육원 건물 안에서 문이 덜컥 열리고 낯선 아주머니가 나왔다. 얘들아, 엄마 아빠는 잠시 다녀오신대.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오자. 그 말에 도윤은 싫어요. 엄마 기다릴 거예요 라며 울며 떼를 썼다.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을 꼭 안은 채 말했다. 우리 조금만 안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기다리자. 감기 걸리면 엄마가 속상해하잖아. 그 말은 하늘 자신을 설득하는 말이기도 했다. 사실 하늘도 알고 있었다. 그 따뜻한 손길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도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서며 하늘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봤다. 문 앞에는 남매가 조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벤치와 거기에 떨어져 있던 엄마의 손수건이 있었다. 그 손수건을 주워 가슴에 꼭 안은 하늘은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지켜줄게. 도윤이는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날의 바람은 유난히도 차가웠고 남매의 작고 여린 몸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품은 온기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남매는 세상의 외면 속에 버려졌고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그들의 긴 이별이 시작되었다. 고아원 안은 어둡고 싸늘했다. 햇살 한 줄기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낡은 방 안에서 하늘과 도윤은 낯선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워 잠들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도윤은 그날 밤에도 엄마를 부르며 몇 번이고 울음을 터뜨렸고 하늘은 그런 동생을 꼭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작은 별 하나가 반짝입니다. 불안한 밤을 견디게 해준 건 그저 서로의 체온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고아원 안은 남매에게 점점 익숙해졌다. 하지만 하늘은 눈치챘다. 선생님들이 자신과 도윤을 서로 다른 방에 배치하려 하고 있었고 입양이라는 낯선 단어가 어른들 입에서 자주 오갔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느낌은 이상하게 쌓였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도윤의 손을 잡고 나당에서 뛰놀던 중 고아원 원장이 다가와 말했다. 하늘아, 오늘은 좋은 분들이 너를 보러 오셨어. 하늘은 머뭇거리며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이는요? 도윤이도 같이 가요? 그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 어른들은 언제나 그렇듯 진심을 다 말하지 않았다. 그날 하늘은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혀졌고 도윤은 눈앞에서 선생님에게 끌려갔다. 누나, 가지마. 누나. 도윤의 울부짖음은 하늘의 귓가에 맴돌았다. 하늘도 울며 소리쳤다. 도윤아,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꼭 올게. 하지만 그날 이후
하늘은 도윤을 다시 보지 못했다. 하늘은 충북 옥천에 사는 노부부에게 입양되었다. 자식 없이 농사를 짓던 부부는 착하고 말 잘 듣는 하늘을 데려가 정성껏 키웠지만 어린 하늘의 눈빛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매일 밤 하늘은 꿈에서 도윤을 봤고 아침마다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떴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밥은 잘 먹고 있을지, 울지는 않을지. 하지만 고아원은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철저히 차단했고 하늘이 아무리 편지를 써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편 도윤은 그보다 한참 후 서울의 한 가정으로 보내졌다. 아이를 잃은 지 몇 년 된 부부는 도윤을 친자식처럼 키우려 애썼지만 어린 도윤은 새로운 부모의 품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엄마 아니, 누나는 언제 와요? 도윤은 매일 밤 낯선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속삭이듯 물었다. 그 물음에 누구도 대답해주지 못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남매는 서로 다른 성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하늘은 마음 한구석에 늘 도윤을 품고 살았고 도윤은 누나를 잊지 않기 위해 기억을 붙잡았다. 그들은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이별은 그렇게 조용하고 잔인하게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서로의 소식을 들은 적은 없었다. 편지도, 전화도, 이름조차 서로의 일상에서 점점 지워졌다. 단지 가슴속에 남은 희미한 기억과 아주 어릴 적 불러주던 자장가 한 구절만이 둘을 연결하고 있었다.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흘렀다. 도윤과 생이별한 그날 이후 김하늘의 삶에는 언제나 한 줄기 허전함이 깃들어 있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이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이제 다 괜찮아졌지 라고 말했지만 하늘의 마음속엔 아직도 작고 여린 소년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졌고 어른이 될수록 그리움은 더 묵직해졌다. 하늘은 27의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삶과 가장 닮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7년째.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였고 그 속에서 자기 안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 도윤의 이름 석 자는 여전히 먼지 한 점 없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유난히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복지관 상담실에 한 청년이 들어섰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한눈에 보아도 어릴 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성공한 삶의 냄새가 풍기는 청년이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김도윤 씨 맞으시죠? 하늘은 익숙한 절차대로 인사를 건넸고 청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인사를 했다. 네.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괜찮아요.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상담이 시작되고 하늘은 습관처럼 청년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해 나갔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고 최근 어머니처럼 따르던 위탁가정 보호자의 사망 이후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하늘은 그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저 눈빛 어디서 봤더라. 하늘은 애써 고개를 흔들었다. 이 일에서는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하지만 도윤이라는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청년의 눈빛은 어딘가 너무나 익숙했다. 그 눈은 어릴 적 고아원 마당에서 울던 도윤이의 눈과 똑같았다.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 담긴 고요한 슬픔과 고집스러운 희망. 그건 하늘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다. 김도윤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어릴 적 고아원에 계셨다고 하셨죠? 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약간 놀란 듯 눈을 깜빡였고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천 보육원이었어요.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거기서 누나가 있었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항상 자장가를 불러줬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하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제천 보육원. 그 단어는 하늘의 지난 세월을 꿰뚫듯 날카롭게 박혀왔다. 입가에 떠오른 자장가라는 단어는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르기 힘든 퍼즐 조각이었다.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과 턱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까지 모두 잊지 못했던 도윤이의 모습과 겹쳐졌다. 혹시 도윤 씨 왼쪽 팔에 어릴 적 화상 자국 있으세요? 그 순간 청년의 표정이 굳었다. 마치 누구도 몰라야 할 비밀을 들킨 듯한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천천히 왼쪽 소매를 걷었고 그곳엔 어릴 적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오래된 흉터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하늘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청년 역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름이 김하늘? 하늘은 그날 상담실을 나선 뒤에도 도윤의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장가, 제천 보육원, 그리고 왼팔의 화상 자국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던 그 이름, 김도윤. 그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기적 같았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다.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 내부 시스템에 입력된 기본 정보들을 다시 확인하던 하늘은 그의 출신지와 이력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출신 제천 보육원, 1991년 서울 가정의 위탁 입양, 현재 라이트소프트 대표이사. 라이트소프트, 그 이름은 하늘에게도 익숙한 IT 기업이었다. 몇 년 전부터 뉴스 기사에 자주 등장했던 AI 플랫폼으로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한 한국 청년 CEO, 3년 만에 시가총액 5천억을 넘긴 청년 창업가의 스토리. 그 중심에 있던 인물, 김도윤. 바로 그가 자신이 찾고 찾던 잃어버린 동생이었다. 믿기지 않는 마음에 하늘은 인터넷을 검색했고 각종 언론 매체에 실린 도윤의 기사와 인터뷰, 강연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서서 당당하게 마이크를 쥔 그의 모습은 어릴 적 고아원에서 하늘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작은 아이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끝에 담긴 조심스러움, 눈빛의 깊은 여운,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가의 주름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한 인터뷰 영상에서 도윤은 이런 말을 했다. 저는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릴 적 어떤 사람이 늘 저에게 노래를 불러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누나였다고 하더군요. 누나는 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대요. 그 기억이 아마도 지금의 저를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은 책상 앞에 앉아 그대로 눈물을 쏟았다. 오래전 다짐처럼 내가 지켜줄게라며 어린 도윤을 감쌌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작은 다짐이 동생의 가슴에 오롯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도윤은 단지 성공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버려진 아이였고 생이별한 누나의 온기를 잊지 않기 위해 애썼던 소년이었고 상처를 안고도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청년이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편견과 외로움 속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듯 살아온 시간들. 그는 약한 아이였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게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강해진 모습으로 누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하늘은 도윤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성공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세상이 몰랐던 남매의 연결고리, 잃어버린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은 지금 막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상담실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도윤은 말없이 손목을 걷어올렸고
하늘은 그 팔 위에 자리한 옅은 화상 자국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 자국은 분명했다. 30년 전 고아원 마당 한쪽 끓고 있던 물을 누가 몰래 끌어안아 대었을 때 생긴 상처. 하늘은 그날 도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고 자기가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매일 자책했다. 그 기억은 세월 속에서도 흐릿해지지 않았고 지금 눈앞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말 도윤이 맞구나. 하늘이 조용히 중얼였다. 도윤은 가볍게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믿고 싶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다 문득 하늘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다. 작은 별 하나가 반짝입니다. 저녁 하늘의 하나가. 그 말은 노래처럼 흘러나왔고 순간 도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멜로디, 그 음절 하나하나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한꺼번에 끌어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도윤의 입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작은 별 하나가 반짝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 오래된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저녁 하늘에 하나가 반짝입니다.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끝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양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늘은 조용히 그의 앞에 놓인 티슈 상자를 밀어주었다. 말없이 손을 뻗은 도윤은 그 티슈를 집지도 못하고 손가락만 떨었다. 한 줄기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조용히 떨어졌다. 그 노래 누나가 불러줬어요. 기억나요? 밤마다 그 노래 불러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자장가 불러줄 때마다 난 진짜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늘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난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았어. 그때 내가 해준 말들 노래도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은 더 이상 성공한 청년 CEO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저 서럽게 그리웠던 누나 앞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아이의 얼굴이었다. 그 노래, 그 목소리, 매일 밤 들리던 그 자장가가 그게 진짜 있었던 건지 그냥 내가 만든 상상인 줄 알았어요.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다. 근데 진짜였네요. 누나가 있었네요. 그 말에 하늘도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늘 내가 살아있길 바랐어. 그리고 내가 약속했었잖아. 꼭 다시 데리러 가겠다고. 그 약속 지키지 못했지만 그 순간 상담실 안의 모든 공기가 무너져 내리듯 무겁고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도윤은 여전히 자장가의 후렴을 흥얼거렸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 오래된 멜로디는 두 사람 사이에 놓였던 30년의 공백을 천천히 메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장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는 운명의 열쇠가 되었다. 상담실 안 고요함이 길게 이어졌다. 어릴 적 자장가가 끝난 후에도 도윤은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늘 역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두 손을 꼭 잡은 채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난 늘 내가 살아있길 바랐어. 건강하길 바랐어.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기를 그렇게만 기도했어.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고 마치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떠나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근데요, 혹시 누나도. 그러곤 떨리는 시선으로 하늘의 팔을 바라보았다. 혹시 누나도 그때 데인 적 있지 않아? 하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오른팔 소매를 천천히 걷어올렸다. 팔목 안쪽 창백한 피부 사이로 흐릿하지만 분명한 타원형의 연한 흉터가 드러났다. 그건 어린 시절 도윤이 넘어지며 뜨거운 물을 엎지르던 그날 하늘이 동생을 감싸다 함께 데인 자리였다. 세월이 흘러 흉터는 많이 옅어졌지만 하늘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건 그녀가 도윤을 잊지 않고 살아온 증거였고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약속의 흔적이었다. 도윤은 순간 숨을 들이마신 채 말을 잊었다. 그의 눈동자가 커지며 떨림이 번졌다. 그리고 주저없이 왼팔 소매를 걷었다. 그의 팔에도 역시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다. 어릴 적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늘의 기억 속엔 그 장면이 생생했다. 도윤이 울음을 터뜨리며 주전자의 손을 뻗었고 끓던 물이 엎질러졌다. 하늘은 반사적으로 그를 껴안았고 함께 대인 채 울음을 참았던 순간, 그 순간이 지금 이 흉터 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팔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생긴 흉터.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또 있을까? 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보다, 유전자보다 더 진한 진실. 그건 몸에 새겨진 상처였고, 잊지 못할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렇게 서로의 팔에 시선을 고정한 채 두 사람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쏟았고 도윤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그 울음은 세상에 들리지 않도록 눌러 담은 울음이었고 너무도 오래 참아왔던 울음이었다. 수십 년간의 오해와 공백, 이별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미안해 도윤아, 그때 내가 더 꽉 안아줄걸. 그날 내가 널 꼭 데리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늘은 조심스레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오래전 고아원 마당에서 느꼈던 그 아이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그날 누나는 나한테 세상 전부였어. 그 기억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팔의 흉터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둘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다. 밖에선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상담실 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번졌다. 세상은 아무 일 없던 듯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조그만 공간 안에서는 30년 만에 기적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다시 만났고 그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하나였던 증표가 되어주고 있었다. 하늘과 도윤은 상담실 한쪽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살아온 서로의 시간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흉터가, 눈빛이, 어릴 적 자장가가 모든 말을 대신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인연은 단 한순간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상담실에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내담자가 아니라 동생으로 왔다. 하늘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그를 바라봤고 도윤은 조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누나, 이제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릴 일은 없겠지?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름도 얼굴도 환경도 변했지만 남매라는 사실 하나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도윤은 라이트소프트 공식 채널에 짧은 글을 올렸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전 이별을 겪은 두 아이가 오늘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모든 잃어버린 인연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글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기사로까지 이어졌으며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하지만 도윤은 그 어느 것도 쉽게 수락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그가 남긴 이 말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다. 한 달 후, 하늘과 도윤은 함께 제천으로 향했다. 그들의 시작이자 이별이 있었던 그곳,
낡은 고아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엔 작은 마을회관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말없이 서 있었다. 하늘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냈다. 30년 전 엄마가 고아원 앞에 남겨두고 간 유일한 물건, 그 손수건을 도윤에게 건넸고 도윤은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다. 여기서 그때 우리 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다시 같이 왔네. 그 말에 둘은 마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엔 긴 여정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 이후 도윤은 자신의 기업에 형제자매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가정 해체나 사고로 생이별한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사람, 누나의 기억 덕분입니다. 그 따뜻한 자장가 한 곡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복지사로 일했고 더 많은 이들의 상처에 귀 기울였다. 이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윤과 함께 여러 고아원과 복지시설을 찾아가 조용히 후원하며 지냈고 사람들은 그들을 기적의 남매라고 불렀다. 3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고 흉터를 마주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들은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단순한 감동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향한 희망이 되어 세상 곳곳으로 조용히 퍼져나갔다.